오늘 아시아 시장은 분위기가 좀 갈렸어. 중국은 경기 불안에 눌리면서 약했고 일본은 위험자산 선호가 살아나면서 꽤 탄탄했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천천히 짚어보자. 첫 번째는 지수 흐름이야. 중국부터 보면 상해 종합지수가 장 초반에 잠깐 위로 올라가긴 했어. 그래도 결국 종가는 3,878선으로 밀리면서 하루 전체로는 하락 마감했지. 어주와 비주 지수도 같이 약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힘이 빠진 흐름이었어. 이어서 일본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 니케이 225가 장 시작부터 강하게 출발했고 장중에는 5만선을 넘기기도 했지. 종가도 49,800선 위에서 마무리되면서 상승 흐름을 꽤 잘 지켰어. 두 번째는 시장을 움직인 요인이야. 오늘 아시아 시장을 움직인 요인은 크게 4가지야. 먼저 중국 쪽에서는 경기지표 둔화가 계속 부담을 줬어. 민간 레이팅독 제조업 PMI가 기준선 아래에 머물면서 제조업 위축이 이어졌고, 서비스업 PMI도 전월보다 내려가면서 확장 속도가 둔화됐다는 평가가 나왔지. 레이팅독 창립자는 외부 수요는 나아졌지만 고용 감소와 수익성 압박이 문제라고 짚었어. 다음은 중국 부동산과 자금 수급 이슈야. 중국 앙커 재정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더 위축됐고, 톱스페리티 증권은 시장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부족한 데다 정책 부양책을 기다리는 분위기라고 봤어.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아서 지수 반등이 제한된다는 평가도 나왔지. 이어서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 관련 정책 변화가 눈에 띄었어. 히토류 연구자석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어. 이 덕분에 중국 증시 하락폭이 더 커지는 건 어느 정도 막힌 모습이었지. 마지막으로 일본은 미국발 훈풍이 크게 작용했어. 전일 미국 증시가 주요 지수 모두 상승했고 반도체 지수도 강했거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고액자산과 포트폴리오의 가상자산 편입을 허용하면서 비트코인이 반등했어.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해시스 연준 차기 의장 유력 후보로 언급한 것도 금리 인하 기대를 키웠고, 여기에 일본 서비스업 PMI가 전월보다 개선되면서 일본 쪽 투자 심리를 더 받쳐줬어. 세 번째는 업종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히토류와 항공 관련 업종이 정책과 기대감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어. 반면 내수와 성장주 쪽은 전반적으로 약했지. 소매와 소프트웨어 같은 IT 서비스, 통신 서비스, 경기 관련 서비스 업종이 두루 밀렸어. 보험과 재생에너지, 부동산 운용, 의료 장비 쪽도 매도 우위가 이어졌고, 일본은 완전히 다른 그림이었어. AI와 반도체 관련 업종이 시장을 거의 끌고 갔다고 보면 돼. 반대로 제약과 방어적인 소비 업종은 상대적으로 부진했어. 식품과 약품 소매, 유틸리티 운수, 은행과 투자 서비스, 소매 전반이 약한 흐름이었지. 네 번째는 특징 종목 흐름이야. 먼저 중국 경기 민감주부터 보면 광주자동차를 비롯해서 중국은행, 보리부동산, 중국인수보험 같은 종목들이 하락했어. 경기와 부동산, 금융에 대한 불안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된 모습이었지. 이어서 중국 히토류 자석 테마를 보면 JLMAG와 닝보 윈성 베이징 중커산한 하이테크 같은 자석 제조업체들이 주목을 받았어. 이 종목들은 히토류 수출 일반 허가증을 새로 받으면서 정책 수혜 기대가 붙었지. 다음은 일본 기술주 흐름이야. 소프트뱅크 그룹이 크게 오르면서 시장을 이끌었고, 어드반테스트와 도쿄일렉트론 같은 반도체 장비주도 강하게 움직였어. 파나소닉과 아사히화성, 노무라홀딩스, JX홀딩스 같은 종목들도 동반 상승 흐름을 보였지. 일본에서는 AI와 반도체 관련 종목 전반에 매수세가 들어온 하루였어. 다섯 번째는 기타 특이 요인이야. 중국에서는 미중 정상 간 합의에 따른 무역협정 이행 차원에서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어. JLMAG와 닝보 윈성 베이징 중커산한 하이테크가 첫 신규 일반 허가증을 받았고, 이 기업들은 유럽과 미주 자동차 산업에 관련 품목을 공급하고 있어서 수출 선적이 빨라질 거란 기대가 나왔어. 로이터는 이번 조치를 히토류 수출 통제 일부 완화로 보면서 앞으로 대상이 더 넓어질 수 있다고 전했지. 다만 중국 앙커 재정 문제는 여전히 위험 선호를 누르는 요인으로 남아있어. 일본 쪽에서는 서비스업 PMI 확정치 발표가 있었고, 미국에서는 보어의 가상자산 편입 허용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준 의장 인선 관련 발언이 아시아 전반 위험자산 심리에 영향을 줬어. 여섯 번째는 거시 지표 흐름이야. 중국에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모두 둔화 방향을 보이면서 경기 우려를 키웠어. 일본은 서비스업 PMI가 소폭 개선되면서 내수와 서비스 경기 기대를 조금은 지지해줬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 확대와 위험자산 선호 회복이 아시아 전반 자산 가격에 같이 작용한 하루였어. 마무리를 해보면 오늘 아시아 시장은 중국은 경기와 부동산 부담, 일본은 미국발 훈풍이라는 대조적인 그림이었어. 내일 한국 시장도 중국 경기 우려와 일본 기술주 강세라는 두 축을 같이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여.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줘.